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황망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잘 쉬세요. 정말 푸근하게 항상 늘 했던 따뜻한 분이거든요. 생각이 많이 나요. 어떻게 날아가서 어떡해 엄마. 엄마. 하늘나라에서 우리 어머니 정말 스트레스 없이 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어머니랑은 작품도 많이 하면서 네. 작품이면 진짜 어머니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죠. 너무 많이 어머니 사랑해 주시고 그리워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고인이 되신 배우 김수미 씨 관련된 오늘도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발인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영상으로 여러 가지 확인해 봤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안지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인식 많은 분들이 이제 조문도 하고 근데 발인식에도 참석하셨는데 일단 어제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네, 고 김수미 씨가 생전에 본인이 장례식은 웃으면서 춤추면서 보내달라고 했지만 사실 차마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게 네. 고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네. 그렇게 되나요, 그게?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에 이제 유족들은 물론 이 동료 선후배들 모두 큰 슬픔에 빠진 채 이제 발인이 진행이 된 건데요. 예. 생전 베풀며 살았던 고인의 그 행적을 보여주듯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빈소에서 발인을 지켜보면서 눈물로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흰 천으로 가려진 이제 운구하면서 예. 그 평소에 양아들이라고 칭했던 우리 정준하 씨 그리고 윤정수 씨 예. 그리고 장동민 씨가 직접 운구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지금 보이시는 영정 사진이 사실은 영화 포스터이거든요. 아, 그거를 영정 네. 사진으로 사용을 네, 했습니까? 그래서 가장 생전에 밝았던 유쾌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 고인이 말했던 웃으며 보내달라던 그 유언을 어쨌든 유족으로서는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제 저 발인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며느리시죠? 네. 소유림 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물을 거의 그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근데 평소에도 고부지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김수미 씨와 그런데 굉장히 각별하고 남달랐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 발인식을 지켜본 많은 분들이 그 서유림 씨가 엄마 미안해 그리고 엄마 가지마 그리고 엄마 너무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어라고 통곡하는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김수미 씨 시어머니이신데 네. 엄마라고 호칭을 썼나 네, 봐요. 평상시에 엄마라고 불렀고 오. 두 분이 워낙에 각별했던 게 이 서유림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예전에 한 방송에 2000년에 방송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고부관계 연기를 하다가 2019년에 실제로 이제 연기가 고부관계 설정이었는데 네. 실제 고부관계가 된 겁니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예계 선생님으로 그다음에 뭐 엄마로 연예계에서도 평상시에 불렀던 엄마인데 그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랑 2시간 정도 이상 통화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난 뒤에 어머니가 너무 이제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해서 굉장히 오히려 이제 며느리가 서운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토로할 정도의 그러니까 네. 결혼 전에는 오히려 굉장히 가깝고 장시간 전화 통화도 했는데 오히려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된 뒤부터는 일부러 전화도 안 하더라. 네. 이렇게 된 겁니까? 실제로 김수미 씨가 방송에 나와서 오. 며느리 집에, 그러니까 아들 집에 한 결혼 후에 찾아간 게 한 4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도 모르고 나 잘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각별한 이제 어머니와 딸을 넘어서는 이제 며느리지만 정말 딸 같은 며느리로서 역할을 했었고 그 한 예로 사실은 이제 정병호 씨가 아들인 정병호 씨가 아들, 네, 예. 한 차례 사기 혐의에 좀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엔 무혐의 처리되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네, 건데. 아무 무혐의 처리됐지만 사실은 사기 좀 뭐 남편이 연루되면 마음고생을 며느리가 하잖아요. 그때
김수미 씨가 며느리에게 그 집을 증여했다. 집을요? 네. 며느리에게? 네, 며느리 네. 이름으로? 네네. 그러면 증여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갈라서게 될 경우에 위자료 해봤자 몇 천만 원 받는데 그러면 네가 그것 때문에 주저해서 뭐 못 헤어질 수도 있으니 집을 증여해주면 나중에 너하고 애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내 아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돌아서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정말 딸에게 해주는 조언만큼 이상의 며느리 입장에서 그 딸과 같은 여기 며느리 입장에서 뭔가 조치를 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네, 어머니가 거의 이 며느리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처럼 정말 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림 씨가 저렇게 통곡하면서 왜냐하면 2019년에 결혼했으면 불과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함께하지 못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아쉬웠기 때문에 저렇게 통곡해서 울고 많은 이들을 좀 수경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김수미 씨, 배우 김수미 씨는 고인이 됐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출연료 미지급 건이라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면서 안지성 기자가 설명 좀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지금 나온 겁니까? 네, 이 친정 엄마라는 이제 뮤지컬에 뮤지컬. 생전에 김수미 씨가 자신의 가장 이제 인생자로 꼽는 게 전원일기와 친정 엄마예요. 예. 그 정도로 본인의 애착을 갖고 한 14년간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뮤지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작품이 원래는 수필을 기반으로 이 작품이 뮤지컬과 연극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뮤지컬에서 연극의 일부분을 이제 표절했다는 시비에 얽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작년 한 1년 동안 지난해 1년 동안 그 이제 친정 엄마에 출연한 이제 김수미 씨를 비롯한 다른 출연진들까지 출연료가 미지급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아, 못 받은 거예요, 네, 출연료를? 1년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려 이제 4억 원에 달한다고 배우들 하거든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수미 씨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그 아들 정명호 씨가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제 사실 보면은 5월 달까지 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5월 24일까지 공연하고 31일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로 한양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게 이제 유족 측의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좀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김수미 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본인의 출연료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주연 배우 한 명이 출연료를 못 받았다. 이러면 주연 배우가 못 받을 정도면 그 뒤에 무대 뒤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후배들, 동료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이걸 지켜주지 못했던 마음들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큰 그런 스트레스를 게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네, 엄마로서 그런 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경민 변호사도 좀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방금 이 출연료 미지급 건입니다. 근데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수미 씨는 고인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뭐 소송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족이나 뭐 상속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일단은 뭐 당사자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채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채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어쨌든 여기서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뭐가 있겠죠 그런 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채권자의 지위가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도 이 상속인의 지위로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당사자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증거관계도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툼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고인만이 알고 있었던 만약에 생존을 계속 하셨으면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반박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생전에 이제 뭐 소송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증거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런 출연료 미지급 이런 유사한 경우 보통 소송을 하면 다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사실 계약서를 봐야 되긴 하거든요.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데 보통의 이렇게 외주 제작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따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작비가 또 예상과 다르게 또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산이 다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출연료를 딱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재반적으로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제하고 나서 지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서로 어느 정도 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판결로 가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조정이라면 합의를 하라는 그렇죠. 뜻입니까? 이제 서로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협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사건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고인이 되셨는데 저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었군요.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나와서 전해지고 있습니다.